브이로그 편집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면 치과보다 어려웠던 병원 후기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희수는 치과를 지금까지 여러 번 갔고 2번은 수면 마취를 통해서 많은 치아를 치료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병원 중에 가장 어려운 거는 아마 치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치과를 해냈으니 다른 병원은 다 쉬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시력검사 결과를 주셨는데요. 시력검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고, 이 정도로 안 좋을 리가 없는데 싶어서 한번 안과를 방문해 보라고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일단 학교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력이 안 좋다는 건 사실 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눈이 좀 불편한가 싶은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쁜가? 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 시력 검사를 할 때마다 검사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어서 사실은 조금 급하지 않다 생각해서 미뤘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해보라고 했고 2학년이니까 일단은 안경점을 갔어요. 저도 안경을 쓰는 사람이고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안경점에 가서, 저도 10살쯤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마음으로 안경점을 갔는데, 제가 가장 관가했던 부분은, 여러분, 자폐 스펙트럼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 맞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길 봐 라고 하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희수가 어느 정도 컸고 이제 소통도 되고 말도 잘 들으니까 그걸 제가 아예 관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의 동공의 위치가 굉장히 가만히 있기 어렵다는 걸. 그래서 하는데 처음에 웬만한 병원에 가서는 발달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경점에서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신 상태에서 시력 검사를 진행을 하니까 얘가 장난을 치는구나 하셔서 좀 화가 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와서 내가 이 친구는 발달장애가 있어서 어려운 친구다라고 하면 변명 같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나왔고, 거기서 시력 검사가 잘 안 되니까 안과를 가보시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차 시도 실패하고 안과를 갔죠. 안과를 예약할 때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안경점에서 실패한 걸 보니까 저거는 어떡하지? 안과를 가도 답이 나오려나? 이 생각을 했고, 찾아보니까 대학병원에 소아안과가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 힘들면 수면 마취를 해서 안과 진료를 본대요. 근데 저희는 시력 검사잖아요. 시력 검사 때문에 수면 마취까지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천안에 좀 큰 병원에, 큰 안과에 다시 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죠. 갔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검사가 딱 끝인 줄 알았는데 비슷하긴 했어요. 그 빨간 집 보는 거 하고, 가리고 숫자 말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적색녹약 이것도 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도 제대로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눈을 대서 이 빨간 집을 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옆에서 보는데 눈이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 희수야 그냥 눈을 뜨고 앞을 봐 이러니까, 눈을 뜨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니 눈을 깜빡여도 되는데 앞을 봐 이랬더니 앞을 못 봐요. 그 안과에 갈 때는 발달 장애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래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희수를 봤을 때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이 친구는 분명히 중증의 자폐 스펙트럼이 맞습니다. 아주 많이 자랐고 이제는 막 대화도 되고 어떨 땐 사람의 눈치도 보고 기분도 알아차리고, 하지만 여전히 1년 이상 지낸 친구들의 이름도 전혀 모르고요. 5년 동안 본 친구의 이름도 하나도 모르고요. 더하기 2에서 더하기 3까지 넘어가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 이 친구는 중증의 자폐 스펙트럼은 맞아요. 상동행동, 그리고 촉각예민, 사회성의 부족함, 네, 지적장애까지. 근데 얼핏 보기에 얘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니까 발달장애라고 말을 해도 그 검사하시는 분들이 보기엔 얘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장난을 치지? 협조를 안 해주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좀 너무 민망하고 답답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막 계속 너 이거 안 되면 집에 가야 돼, 여기서 못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남들의 몇 배 걸려서 결국 하긴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마지막에 안과 의사 선생님의
이렇게 진료를 딱 보러 들어갔는데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안약을 넣고 조절마비 검사? 굴절 조절마비 검사라고 안과에 오기 2시간 전 10분 간격으로 양쪽 눈에 3번 안약을 점안하고 검사를 하는 검사가 또 있대요. 그걸 해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다 하고 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제 또 안과에 방문을 했죠. 이 안약을 넣는 시간도 쉽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릴 때도 아이가 알러지 때문에 눈이 많이 부었고 점안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자기도 눈에 뭔가를 넣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 게 조금 수월했고, 물론 그렇다고 넣는 순간까지 수월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몸을 꽉 잡고 눈을 벌리고 넣었는데 눈이 안 벌려서 눈을 아예 까디집고 넣기는 했습니다. 어찌저찌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분 간격으로 점안을 하고 또 갔죠. 근데 이제 조절마비라고 하면 이제 좀 검사가 쉬운가 하는데 아니고요. 몇 가지 검사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환장해요. 그 전에 검사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검사를 포함한 다른 검사들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거기에 있는 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봤던 신문 기사들이 막 떠오르면서 발달 장애인들이 병원을 잘 안 가서 뭐 건강에 위협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애가 어렸으니까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하면 되지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주기적인 검사를 애가 해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나의 머리를 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아이가 컸잖아요. 애가 혼잣말 하면서 돌아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돌거나, 요즘에 혜주는 좀 빙빙 돌거든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 때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게 제지는 하지만 혼잣말을 하거나 이런 거를 완벽하게 소거할 수가 없으니까 제 의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지금 내가 안과를 미루고 미룬 것처럼 다른 병명이나 다른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자꾸 내가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거기 앉아서 꽤 길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이 검사나 거기에 있는 시간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검사 다 하고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사가 제대로 안 됐네요. 마음이 철렁했어요. 진짜 또 대학병원 가야 돼 진짜로? 이랬는데, 그래서 드립렌즈나 안약 처방이 불가능하고 안경만 일단 처방을 해드릴게요. 눈이 너무 나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눈이 너무 나빠요. 안경점에 갔을 때도 2번 압축을 할 정도로 눈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희수도 안경 쓰자마자 세상이 너무 잘 보인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는 일주일이면 안경 잃어버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막 눈이 4개가 된 것 같아, 없으면 너무 잘 안 보여, 있으니까 너무 좋아 뭐 이러면서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안경을 맞췄고 지금은 안경을 잘 쓰고 다니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치과나 어떤 검사를 하러 뭐 병원을 간다, 소아과를 간다, 내과를 간다 이럴 때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잖아요. 힘들 거라고. 안과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물론 가리고 숫자를 보고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눈을 대고 이 안을 보는 것도 아이한테 많이 어렵다라는 걸 거기 그 순간에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고 아이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공동 주시가 중요하구나. 왜냐,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눈 맞춤에 대해서 아이한테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시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살면서는 희수가 꽤 잘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세밀하게 여길 봐야 해, 저것만 봐라고 하는 게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어리고 조금 더 말을 못 알아들었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대학병원으로 갔을 것 같긴 한데요. 희수가 그 30개월쯤 저희가 대학병원에서 모든 발달 검사를 다 했거든요. 자폐 의심으로. 그때 했던 시력 검사를 제 기억에서는 재우고 했어요. 재우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상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력이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거의 뭐 0.1 정도의 수준이에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안 좋고
솔직히 아이가 협조가 안 돼서 교정 치료도 안 된다라는 말이 씁쓸하긴 했습니다. 물론 드림렌즈나 안약을 처방해줘서 그걸 할 수 있다? 그것도 역시 저한테는 큰 벽이긴 했겠죠? 그런데 이거를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잘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 혹시 아이가 안과 검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을 아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안과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4개월 뒤에 다시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때는 그래도 조금 더 낫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